4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독서 감상문을 써요. 감동을 글로 써봐요.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국어 시간을 방글방글 웃음 짓게 해줄 방글쌤입니다. 이번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방글방글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이번 시간은 7단원 독서 감상문을 써요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며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써보고 독서 감상문을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만화 또는 글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중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더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호의 독서 감상문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우리는 시우가 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했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졌는지 마치 시우와 책을 함께 읽은 것 마냥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우가 글을 자세히 썼기 때문입니다. 또 시우가 책을 읽을 계절인 겨울과 관련된 부분을 읽었다고 했고 얼마 전 급식으로 나온 팥죽 이야기를 하는 등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표현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머니의 이슬털이라는 이야기를 잘 듣고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는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온갖 갖은 핑계를 댔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다더냐? 그러니 내가 짓는다고. 몇 번 옥신각신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 손엔 내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엔 지게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방을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뒤따라오너라. 거기에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이슬바지는 양쪽에 이슬 맺힌 풀이 우거진 좁은 길을 말합니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짝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아들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시꺼먼 떼국물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걸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먹고 준비해 온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하굣길에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털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선생님은 어머니가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마음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감동을 느꼈을지 참 궁금하네요. 감동적인 부분은 인물의 행동이나 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글 내용과 비슷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또는 기쁨, 슬픔, 화남, 즐거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낀 부분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리 친구도 선생님과 비슷한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네요. 누리 친구도 부모님과 치킨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다리를 누리와 동생에게 주고 부모님은 다른 부위를 먹었는데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만 주려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감동적이었다고 하네요. 연승이는 마지막에 아들이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어른이 되어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아들이 마음을 다잡아 훌륭하게 자라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는 부분이라고요. 우와, 우리 친구들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는걸요? 저는 마지막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감동적이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잘 생각해 본 다음 아까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동을 받은 까닭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여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번에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훈을 얻거나 감동을 느낀 책 혹은 새로 알게 된 점이 많은 책을 고르면 좋겠죠. 고른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서 감상문에 쓰고 싶은 내용과 그 까닭을 생각해 정리합니다. 쓰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이 독서 감상문을 통해 읽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책에서 얻은 정보가 기억에 남아 이것을 알리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책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 감상문을 쓸 시간이네요. 독서 감상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글의 처음 부분에는 책을 읽은 까닭, 가운데 부분에는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 책을 읽으며 든 생각이나 느낌을 적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다짐을 씁니다. 물론 글을 많이 읽고 쓴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 방금 말한 정해진 형식에 맞춰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서 감상문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이나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방금 말한 내용에 따라 정리했으면 훨씬 보는 사람도 읽기 편하고 내용도 알찬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지금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여러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독서 감상문을 쓴 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독서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4학년 친구들, 오늘 하루도 훌륭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